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군의 혼술 5월 9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60억 원어치 가상화폐 보유 의혹에 휩싸여 있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 직접 김남국을 거명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여러 가지 제도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이 근본적 원인을 문재인 정권에 돌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화를 자초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생중계가 됐습니다.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 사회 경제 분야에서 불거진 사건 사고들을 지금 쭉 언급을 하고 과거 정부에게 책임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후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가령 정권 합수단, 정권 범죄 합동수사단이었죠. 그것을 문재인 정권 때 해체를 해버렸는데 그걸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 무력화, 이것이 곧 가상자산, 이 코인이죠. 가상자산 범죄,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서민과 청년 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김남국 코인 사태, 코인 스캔들을 계기로 해서 이런 구조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 김남국 사태는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달리 정말 이러다 지금 당이 망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당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죠. 민주당 안에서. 가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거 지금 장기화되면서 일종의 어떤 피로감까지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돈봉투 사건이 터졌죠.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 터져서 이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이 되면서 곧 현역 의원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검찰이 출소한다는 그런 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총선은 다가오는데, 김남국의 60억 코인, 그냥 60억 코인 이것 자체를 둘러싼 논란 외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쟁점들이 있죠. 어떤 서민 코스프레 했다, 한 푼 줍쇼 하면서 이 후원금을 구걸하다시피 해서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등을 했다. 평소에 본인은 검소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주식도 아니고, 이 주식이야 어떤 산업가 연결이 되고 경제 활동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코인, 가상화폐, 그것도 어떤 널리 알려진,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 김치 코인이라고 부르는 아주 위험한 거기다가 몰빵을 해서 자기 말대로 하면은, 본인 말대로 하면은 9억 원을 투자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자, 그런데 뭔가 정보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약한 코인에 집중 투자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젊은 층,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지지층이 기존 지지층이 주로 젊은 층들이었는데 2030부터 40대까지, 40대도 코인을 많이 하죠. 그 지지층을 허물고 있다, 김남국이. 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송영길 리스크와는 또 다른 차원인데, 민주 지지 기반 청년층의 박탈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주당에 큰 부담을 주고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죠. 거기다 또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이 코인으로 남긴 돈이, 엄청난 돈이 대선 자금으로 유입됐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즉 아직까지 모릅니다, 유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만약에 대선 자금에 유입이 안 됐다면은 또 별개의 문제지만,
안 됐다면은 이재명이 경로해야 될 문제다. 이재명이 경로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비트코인을 마지막에 사고 그다음에 전량 인출한 것이 바로 대선 직전이죠. 작년 3월 9일 대선이었었는데 2월 말 3월 초 이렇게 이 코인 가지고 계속 사고 팔고 하다가 마지막에 전량을 인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선 때 그 바쁜 시국에 이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었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는데 그 시점에 이재명의 핵심 접근이라고 자칭하는 7인의 멤버죠. 그리고 또 친이대 같은 철험회의 멤버입니다.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온라인 소통 단장을 했습니다. 온라인 소통 단장. 이 온라인 소통 단장이면은 여론전을 펼치면서 온라인에서 본인이 뭐 젊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걸 맡긴 것 같은데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 시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 함정 같은 시간에 이 본인이 선거는 그냥 하는 채 마는 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채 마는 채 하고 뒤에서 본인의 재산 가지고 코인을 샀다 팔았다 샀다 수십억이나 되니까 온통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온라인 소통 단장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 이재명이 불같이 화를 내야죠. 불같이 화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대선 자금과 이재명의 대선 자금과 관련이 있다면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자, 이렇게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안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니 죄송합니다. 이재명이 김남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러니 김남국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든지 오늘 오후에 마지못해 이 사과하는 SNS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정식으로 뭐 나와서 언론 앞에 사과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인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래서 60억 코인 파동 발발 후에 나흘 만에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 국민들께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 이 당 안팎에서 특히 당 내에서 지도부에서도 계속 사과 먼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또 어제 입장문을 통해 자세히 소명했지만 모든 거래는 실명 인정된 계좌를 통해서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 또 이렇게 쭉 이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자신의 코인 투자는 적법한 것이었다. 어쨌든 이 사법적 처리를 피해 나가려고 하지만은 적법한 것이었는지 그 판단은 이 변호사이기도 한 이 김남국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하겠죠. 지금 남부지검 형사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인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 해서 이 FIU에 신고를 한 것이고 FIU가 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은 과연 범법이 있었는지는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계속 김남국의 이 말은 고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중앙일보가 오늘 뭐 단독 기사로 오후에 내보냈는데 뭐냐면은 이 김남국이 어제 또 당 지도부를 만나서 당 지도부 어제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하고 나서 당 지도부 몇 사람을 만나서 또 자기 입장을 해명을 했는데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보도되지 않고 본인의 SNS도 밝히지 않았던 내용인데 코인에 투자한 뒤에 수익이 발생해서 투자 원금은 계좌에 따로 빼놨다. 이게 뭐냐?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농협은행 계좌 잔고 증가분으로 기록된 9억이 있었죠. 9억. 예금이 9억에 넣어놨었죠. 그것을 그 주식 매각 대금이 실질적으로는 코인 투자 해소 원금이었다. 이런 설명을 들은 지도부 관계자 입에서는 수익률 90%라는 탄성이 나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또 새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제 뭐 당 지도부에게 따로 설명을 했다는 건데 이 본인이 지금 어쨌든 9억 나머지는 빼고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9억 얼마를 초기에 투자를 했다. 코인에 투자를 했다. 그 투자한 돈은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코인이 한 또 9억 원 남았다. 9억 원 지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는 9억 원을 투자를 해서 9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니 거의 본전책이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코인을 투자를 했다가 수익이 생겨서 처음에 투자한 9억 몇천만 원은 따로 빼서 다른 계좌를 만들었다.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뭐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주고 뭐 했다. 지금까지 그 코인에서 현금화한 게 없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현금화한 거죠. 현금화 그때 해서 뭐 440만 원인가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처음에 투자한 금액 9억 몇천만 원을 다시 현금화한 겁니다. 현금화 해놓고 남아있는 게 9억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본인이 그 초기 투자금은 다 빼놓고 번 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2, 3년 사이에 번 돈이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90%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9억 뭐 몇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돈을 빼고 다시 코인으로 남아있는 게 9억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김남국이 코인 투자 원금을 회수했다는 이 이야기는 어제 본인이 무려 A4용지 13장짜리 입장문을 장황하게 냈죠. 근데 거기도 포함이 안 된 내용입니다. 거기도 없던 내용을 또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서는 사실은 이렇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야 그러면 90% 수익이 나왔네. 진작 그렇게 설명을 하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민주당 자기들끼리는 지도부에는 뭐 또 이렇게 내가 또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지만 언론에 대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은 또 언론이 다 검증을 하게 되니까 또 거짓말이 또 탄로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만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김남국은 오히려 이재명 만약에 대선 자금과 그 연루가 없다면 그 관련이 없다면은 이재명에게 본인의 신복인 김남국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대선 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이재명은 핵심 접근 신복인 김남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꼴입니다. 선거운동 안 하고 본인 재산 불리는데 급급했다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대선 자금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거고 그 문제는 앞으로 차차 드러날 겁니다. 진위가 무엇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